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부입니다. 오늘은 수능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능에서 가장 못 본 과목이 바로 탐구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탐구를 망쳐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탐구를 망했을까? 내가 왜 탐구를 망했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좀 망하겠구나 라고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 점수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 이 두 가지 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일단 육모에는 정법은 100분이 95, 사문도 100분이 95였어요. 나쁘지 않은 점수죠. 구모에는 정법 100분이 97, 사문 100분이 89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수능날에서 정법 같은 경우는 100분이 94, 사문이 100분이 82가 나왔어요. 제가 고3 때 산모부터 수능까지 다 합쳤을 때 수능 사문이 가장 낮게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타고 있는 그 풀커리를 너무 맹신을 했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은 수능 전까지 사문은 그냥 이 커리만 다 타면 되겠지? 이 커리를 다 타면은 내가 1등급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수능은 가까워져 가고 있고 내가 할 것들은 많은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문을 할 그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약간 좀 안주하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신유형 대비를 조금 소홀히 했었고 그 커리 자체도 신유형을 대비하기 엄청 좋은 커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부터 도표 그 상중하 돼서 그 계층 간 이동이 좀 비중이 줄어들고 더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유형 대비를 거의 안 했고 그리고 실무를 거의 풀지 않았어요. 실무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을 익혔어야 되는데 아니 탐구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일 정도 전 되니까 막상 그 덮어둔 걸 파헤쳐 보니까 사문이 도표 같은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거 빨리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 번 또 멘탈이 터졌었어요. D-30일에서 D-20일까지가 제가 좀 멘탈이 좀 터졌었고요. D-20일부터 지금부터 아주 정신을 차리고 빨리 사문을 좀 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약간 과목 밸런스가 조금 깨지면서 정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제가 10번부터 문제가 안 풀렸어요. 이때 너무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 풀릴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풀고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도 조금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패스를 하고 도표가 아닌 문제들을 빨리 풀었어야 됐어요. 그거를 아직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10번 가가지고 당황을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무를 좀 많이 풀었어야 했어요. 이재원 선생님 커리든 다른 선생님의 그런 파이널 모의고사 그런 커리를 탔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도표 같은 경우에 이거 유형별로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체화가 되어야 됐었던 거죠. 저는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덮어두고 되겠지 수능날 가가지고 뭐가 될 거야 라는 마인드를 버렸었어야 됐어요. 제가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내 현실 자체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됐던 상황이었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3문 틀린 게 제가 도표를 싹 다 틀렸어요. 도표를 전부 틀렸던 걸로 기억하고 거기서 플러스 10번 아까 막혔던 그 10번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약간 실전적인 마인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능장 마인드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문제를 풉니다. 단 도표를 제외하고 도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나중에 가가지고 풀 거예요. 이제 거르고 걸러서 정말 안 풀리는 문제 몇 개들이 남았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문제 하나를 잡고 좀 진득하게 풀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도표 다 틀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도표를 얘도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네 이러고 패스하고 얘도 해보다가 패스하고 해보다가 패스하고 해보다가 패스하고 계속 이런 거였어서
오랫동안 좀 시간을 가지고 풀면은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를 제가 제대로 못 풀고 그리고 넘어간 거였어요. 약간 이거는 사람마다의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너무 가볍게만 보고 패스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법. 제가 정법은 2문제 틀렸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정법은 정법이 나를 뒤통수 친 게 아니고 제가 정법을 뒤통수 친 거기 때문에 많이 할 말은 없어요. 정법의 문제점이었던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D-20일부터 D-한 5일까지 3분에 굉장히 치중을 해서 정법을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법 마지막 20번 문제 틀렸었거든요. 그게 도표 문제였는데 약간 별표 표시 있잖아요. 주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별표 표시를 제가 제대로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좀 더 빨리 봤으면은 잠깐만 이게 답이 1번인데? 이러고서 1번으로 고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쉬웠던 정법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분이 탐구를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경험이니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으로 가는 길은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진짜 공부가 안 될 시기이기도 해요. 저도 정말 이때 많이 힘들었고 공부도 되게 안 됐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스포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것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 이거가 달려있거든요. 진짜 지금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수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